안녕하세요. 저는 히라가나만 아는 상태에서 2달 만에 JLPT-N2에 합격해서 현재는 도쿄에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본어 비전공자고 그렇다고 뼈대 있는 오타쿠, 유서 깊은 오타쿠 가문도 아니면서 그런 제가 어떻게 JLPT-N2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12월 JLPT 시험이 다 끈 지금에서야 찍네요. 아무튼 7월 달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영상 밑에 이렇게 타임라인 달아둘 테니까 보고 싶은 부분 위주로 골라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을 진짜 못해서 대본을 조금 다 써왔어요. 좀 보면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 보기 전에 제 일본어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가 선택 과목에 있었어서 수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초 수준의 강의였고 인사말 정도 배우는 수준의 강의였고 히라가나부터 배우는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년 전에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 제로 베이스 원이었어.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히라가나만 아는 수준이었고 가타카나는 다 까먹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모자나이, 오이시쿠나이 뭐 이런 부정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기초적인 것도 몰랐죠. 한자는 완전 까막눈 상태였고 0부터 10까지 쓰는 것도 약간 자신이 없었을 정도. 이거는 그냥 기초상식 부족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진짜 바보였는데, 그런 제가 왜 JLPT-N2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 2년에 7월쯤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1학기였던 시점이었는데요. 인터넷 산책을 좀 하다가 병수처럼 우연히 어떤 일본 교환학생분의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집어져.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앉은 자리에서 그분 출발부터 귀국까지를 다 읽고 나 이거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교환학생에 막연한 동경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겁쟁이여서 멀리 떠날 자신이나 또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겁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또 먹는 거나 주거 환경으로나 엄청나게 이질적이지는 않으면서 외국어로 수업을 듣고 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겁쟁이에게 딱이다. 만만하게 본 게 아니고요. 아니라는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겁쟁이인 저에게 약간 맞춤형이라고 느꼈어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다니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근데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교환학교가 JLPT N2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JLPT가 아예 필요 없거나 N3 정도로도 가능한 대학교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도쿄, 무조건 도쿄, 제발 도쿄, 제발 저요, 제발 제가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N2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JLPT는 7월과 12월 1년에 딱 2번 있는 시험이잖아요. 미친 거야. 그리고 제가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저희 학교의 교환학생 신청 기간은 올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2023년 7월이었고 저는 이제 그러면 12월 시험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전 진짜 그때 당시에 일본어로 한마디도 못하는 수준이었고 한자도 까먹는이고, 찾아보니까 JLPT-N2가 노베이스한테는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후기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어려운 시험인가 보려고 처음 시작할 때 N2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충격을 받고 N5, 가장 쉬운 N5도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시험 문제 글자 수만, 문제의 길이만 달라졌을 뿐, 짧아졌을 뿐 아는 문제가 없어. 근데 마침 제가 다음 학기를 휴학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휴학하는 김에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배워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관가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한 개는 아니고 종종 나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관가했던 사실은 하나가 당시에 총학생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마치 제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학교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9월에 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이게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바빠서 당시에 제가 거의 봉사활동이 축제 준비하면서 450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게 된 기간은 10월부터 총 12월까지 총 2달이고, 심지어 10월에는 번아웃이 와가지고 가지가지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걸 가지튀김 이런 걸 하느라 번아웃이 와서 허둥대느라 10월에는 공부를 사실 많이 못했고, 본격적으로 와 나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12월부터. 이게 뭐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노답 수준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꼼수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문법 같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단어를 많이 외워서 단어량으로 승부를 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JLPT-N2는 그 만점에 반절만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시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단어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때려 맞춰서 3등급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뭐 2등급부터는 솔직히 문법이 되어 있어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면 저희는 근데 지금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3등급 정도만 돼도 합격이 가능하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단어만 많이 알아도 문제를 다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정답같이 보이는 걸 고르는 게 가능하니까요. 뭐 청해도 그렇고 뭐 단어 하나가 픽 꽂히면 대충 이렇게 감으로 풀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막 시험 풀 때는 막 와 너무 잘 풀려 막 술술 풀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합격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죠 제가? 아무튼 간에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문법은 정말 기초 수준만 쌓고 단어만 줄창 외웠어요. 줄창이 누군데? 줄창이가 누군데? 그래서 아무튼 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이게 진짜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급하신 분들은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총 얼마나 공부했냐라는 건 제가 이제 열품타를 켜두고 공부를 했어서 열품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부끄럽지만 보시면 우선 10월 이전까지는 다 학교 중간고사 공부고요. 학교 공부고 9월까지는 이제 행사 준비로 진짜 너무너무 바빴고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책 피면 너무 막막하고 책은 진짜 이따만 하지 단어는 아직 이만큼도 못 외웠지 시간은 없지 단어만 봐야겠다라고 공부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도 못한 상태였고 근데 이제 뒤늦게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11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소를 읽고 뇌를 약간 고치는 타입인 거죠. 이제 결과를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네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보시면 122시간 12월에 16시간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 200시간 정도 했습니다. 대충 200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200시간 조금 안 되지만 그냥 제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우선 교재는 이렇게 2권을 썼습니다.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이랑 한 권으로 끝내기 JLPTN2 둘 다 정말 유명한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본어 독학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노베이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문법을 알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왜냐면 기초 문법조차 알지 못하면 문장이 아예 해석이 안 되니까 기초 문법을 알기 위해 선택을 했고요. 인터넷 강의가 유튜브에 무료로 있어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초 문법을 한 권을 다 떼고 나니까 간단하고 짧은 문장은 그래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재밌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락원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천둥치고 막 벼락치는 제우스 분들에게는 약간 비추인 게 사실 비추천이라기보다는 저는 다 안 봤던 게 왜냐면 이 책은 단어량이 진짜 많거든요. 이 책이 너무 친절한 나머지 전에 나왔던 기출 단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예상 단어까지 전부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 보면 너무 좋겠죠. 저도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 보면 너무 좋겠죠. 공부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 번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다 훑어보고 복습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거죠. We don't have time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어떻게 썼냐면 뒤에 보면 예상 모의고사 또 문법 미니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2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고 가끔 단어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살랑살랑 넘겨가면서 보는 정도였어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회독 JLPT 어플이라고 무료 어플이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지어 아이패드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제 무료랑 유료 버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유료 버전은 발음을 들을 수가 있고 예문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료 버전도 불편함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시험 볼 때는 무료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아졌으니까 유료로 공부를 해서 예문까지 같이 보면서 단어를 계속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N5부터 N1 단어가 모여 있고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단어량도 많아져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N2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0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기초가 정말 부족했어서 N5부터 차근차근 보기 시작했어요. N5부터 N3 같은 경우에는 1회독만 했고 N2 같은 경우에는 3회독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장을 들어가면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제 보자마자 한번 소리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나구사메루니까 나구사메루 위로하다 라고 한번 소리를 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랑 히라가나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봐요. 맞나 틀렸나. 맞았으면 알고 있음을 눌러서 넘어가고 틀렸으면 모르는 단어면 공부하겠음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1장이 다 끝나면 제가 공부하겠음을 누른 단어만 다시 모여서 나와요. 그걸 이제 다 알게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초반에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왜냐면 그냥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누르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장이 끝난다고 해서 1장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안 등장하는 게 아니고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끝날 때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들 몇 개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도 얘랑은 진짜 안면이 안 튼다, 친해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단어들은 그냥 한 번씩 써서 모아둡니다, 공책에. 그리고 그걸 이제 종종 봐요. 하루가 끝날 때, 하루 마무리할 때쯤 한번 쭉 보고 가려서 한번 보고. 그래서 팁은 외울 때 단순히 느낌만 외우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서 장음 유무 같은 것까지 확실히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지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발음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생뚱맞은 애들을 보기에 갖다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얼핏 외우면 헷갈릴 것 같은 진짜 페이크들을 심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보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예를 들어 최선, 사이젠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젠, 사이센, 자이센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들어놔요. 막상 시험 당일날 보면 딱 그 친구를 마주했을 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게 소리내서 외워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독해 같은 경우에도 어플을 이용했는데요. 바로 이 앱입니다. 매일 새로운 일본어 뉴스가 갱신되는데요. 이 어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히라가나 유무도 선택이 가능하고 단어장이나 문법 같은 것도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초급이랑 고급 레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계속 초급으로 봤습니다. 초급으로 하루에 3, 4개 정도 봤어요. 고급으로 보면 괜히 좌절만 하게 되고 기분 나빠져가지고 안 봤습니다. 제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다 못해 토해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 회독 어플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점점 아는 단어가 많아져서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문장을 건너뛰지 말고 너무 어려워, 보기 싫어, 도망쳐야겠어 하고 건너뛰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꼭 소리로 귀로 들어보시는 것도,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청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진짜 참 막막했는데, 왜냐면 청해 분야야말로 일본어에 예전부터 노출되어 온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청해는 시험에 그 문제의 유형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능 영어 듣기 평가처럼.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려고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고 다락원 교재에 청해 문제 모음이 있어요. 그거 다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다락원 교재 답지를 보면 대본이 쫙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을 꼼꼼히 읽으면서 다시 들어보고 읽으면서 들어보고 그럼 이 단어는 이런 발음으로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이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네? 라고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한번 들으면 다음번에 또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락원 문제를 다 풀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에 41점 그리고 독해가 60점 만점에 47점 그리고 청해가 60점 만점에 56점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냐면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제가 그 마지막쯤에 한 5문제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뭐라는 겨?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하나의 번호로 다 찍었거든요. 밀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맞은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총점은 180점 만점에 144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저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엉망이었던 방 청소 박박하고 치킨 하나 시켜서 스타드밸리 3000시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해방감 진짜 여러분 아시죠? 시험 아시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노베이스였어서 초반에는 정말 너무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공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낯익은 단어들도 생기고 점점 재밌게까지는 아니지만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한 6개월, 1년 전부터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벼락을 치게 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시고 노력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이다! 다 합격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응원합니다.